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주에 할 내용은 9주차랑 10주차 때 했던 내용들 중에 학생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들,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주차, 10주차 내용을 여러분들이 물리전자공학이랑 나노전자공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PN정션 다이오드 그리고 모스 캐패시터를 다 학습을 했다는 가정하에 강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스펫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때 배웠던 내용을 약간 상기시키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강의를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리전자 때 배웠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많았고 특히 모스 캐패시터는 안 배웠다고 하는 학생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하고 나서 공정 관련된 부분은 제가 가능하면 조금 줄여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강의가 지금 9주차부터 15주차로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조금 축약해서 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밴드에서 캐리어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에너지 밴드에서 페르미 레벨이 왜 N타입일 때는 컨덕션 밴드와 가깝고 P타입일 때는 밸런스 밴드와 가까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캐리어 분포가 제가 PN 접합 다이오드 얘기하면서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넘어오는 캐리어가 익스포넨셜하게 변한다고 했는데 그 변하는 이유도 이걸 알고 있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의 분포를 나타내는 식을 보면 여기서 N은 일렉트론을 의미하는 거고 E는 에너지죠. Ne는 Fe 곱하기 DC라고 되어 있습니다. Fe는 페르미 디락 펑션이라고 하는 거고 DC는 density of state at conduction band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페르미 디락 펑션과 density of state의 의미는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밸런스 밴드의 홀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데 페르미 디락 펑션이 곱해지는 게 아니고 1- 페르미 디락 펑션이 곱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도 살짝 그림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 여기에 지금 에너지 밴드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 세미컨덕터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EI라고 해서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N타입은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가깝고 P타입은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가깝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그림은 density of state 그림입니다. density of state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건 주어진 에너지에서 전자입니다.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state, 개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인트린직 세미컨덕터든 N타입 세미컨덕터든 P타입 세미컨덕터든 density of state의 분포는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그 물질의 구조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D냐, 3D냐, 뭐 1D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고요. 보면 컨덕션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컨덕션 밴드보다 높은 에너지로 갈수록 지금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스테이트 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밸런스 밴드 쪽도 봐도 점점 밸런스 밴드보다 낮아질 때 채워질 수 있는 스테이트 개수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density of state가 밴드갭 내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 이유는 밴드갭은 forbidden 밴드갭이라고 명칭을 부르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분포를 하고, 그리고 요 DCE와 DVE는 정확하게 대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칭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식적으로 쭉 풀어보면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에펙티브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인데, 그건 얘기를 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옆에 요걸 보겠습니다. 이거는 페르미디락 펑션이라고 하는데, 페르미디락 펑션의 정의가 뭐냐? 페르미디락 펑션은 어떤 주어진 스테이트가 있을 때 그 스테이트에 전자가 채워질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거는 스테이트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뒤에 거는 그 스테이트에서 채워질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0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쭉 증가를 합니다. 그때 익스포넨셜하게 변하고요. 그리고 나서 페르미 레벨이 됐을 때 전자가 채워질 확률은 0K보다 클 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페르미 레벨의 정의가 0K가 아닐 때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EF 레벨에서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지금 2분의 1이 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요걸 기준으로 다시 에너지가 작아지면 또 이 값이 익스포넨셜하게 또 증가를 하죠. 요 수식이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익스포넨셜 E 마이너스 EF KT 잘 안 써지네요. 1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 말을 다 알아들으시죠? 여기가 에너지 1을 얘기하는 거고 빼기 페르미 레벨 나누기 KT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하게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pn 접합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에너지 밴드가 이제 포텐셜 베리어가 낮아지면 넘어오는 캐리어 수가 익스포넨셜하게 변한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페르미디락 펑션이 익스포넨셜 함수에 따르기 때문에 그 넘어오는 것도 익스포넨셜하게 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최종 분포는 이 페르미디락 펑션 곱하기 density of state죠. 근데 잘 보면 density of state는 가면 갈수록 점점 증가하지만 결국에는 페르미디락 펑션이 여기 컨덕션 밴드 근처에만 존재하죠. 그리고 밸런스 밴드 아래쪽 이 부분에만 존재를 하고요. 여기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 값들이 변해도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일렉트론의 농도는 여기에 조금 나타나고 홀의 농도도 여기에 조금 나타납니다. 각각 컨덕션과 밸런스 밴드 엣지 쪽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N타입 세미컨덕터를 보면 이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확률인 에너지 레벨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자가 어디에 많나요? 컨덕션 밴드에 많죠. 컨덕션 밴드에 많기 때문에 이 EF 레벨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이렇게 분포가 훨씬 더 많게 되고 상대적으로 홀은 적게 되죠. 자, 홀을 구할 때 제가 1-FE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FE가 전자가 채워질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거꾸로 1-FE가 하면
전자가 채워지지 않을 확률이 되죠. 자, 그러면 홀의 개념이 뭔가요? 홀은 전자가 없는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1-1을 곱해서 1-F2를 곱해서 홀의 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P타입 세미컨덕터를 보면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더 가깝죠. 밸런스 밴드가 더 가까운 이유는 홀이 밸런스 밴드에서 훨씬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더 낮은 에너지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분포가 결국 이렇게 가끔 나타나고 홀이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본 걸 바탕으로 에너지 밴드를 그릴 수 있겠죠. 에너지 밴드를 그릴 때 인트린식 세미컨덕터는 아까 말했듯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중간에 EI라고 해서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센터에 가깝고, 자,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는 아까 P타입 세미컨덕터, N타입 세미컨덕터가 되는데 이 EI라고 하는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보다 EF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전자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자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분포하는 전자의 농도가요. 반대로 P타입 세미컨덕터는 요 EI를 기준으로 봤을 때 페르미 레벨이 더 밑에 존재를 하고, 그래서 EI-EF 값이 양수다. 그러면 홀이 분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EF가 EI보다 더 큰 에너지 레벨을 가지면 전자가 존재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이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N타입 세미컨덕터는 무조건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보다 위에 존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이 페르미 레벨이 N타입 세미컨덕터는 더 위쪽으로 가고, 왜냐? 페르미 디락 펑션이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더 위쪽으로 가야 홀의 전자의 농도가 컨덕션 밴드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농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고,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쪽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에서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자, 먼저 전자의 농도를 보면 Ni는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죠. N0는 즉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의 전자의 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Ni 곱하기 익스포넨셜 EF 마이너스 EA 나누기 KT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EF 마이너스 EI. 항상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은 무조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크면 전자의 농도가 많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홀의 농도는 EI-EF 나누기 KT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EF가 EI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값이 되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면 그 값이 엄청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수식적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죠. 아까 페르미 레벨이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N타입은 컨덕션 밴드 쪽으로 가고 P타입은 밸런스 밴드 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럼 수식적으로 알아보면 이 N0 수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NI를 넘겨주고 LN을 씌워주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페르미 레벨이 보시면 EI 더하기 KT, LN, NI, N0라고 되어 있죠.
결국 이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페르미 레벨은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P타입의 경우에 살펴봐도 요거를 이제 넘겨줘서 쭉 계산을 해보면 정리를 하면 이제 이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를 하고 농도가 높을수록 더 낮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의 그림이 그걸 잘 나타내네요. X축이 이제 농도, 뭐 쉽게 말하면 돈의 농도 또는 억셉터의 농도고, 이게 페르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쭉 가까이 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디제너레이트 되는 거는 다들 아시죠? 여기 EC부터 3KT만큼 가는 레벨 이하에서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수식이 적용이 되고, 이 이상에서는 그 수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특성을 알 수가 없어서 디제너레이트 됐다고 하고 분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디제너레이트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인 constancy of the 페르미 레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물질이나 재료랑 상관없이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 즉 외부에서 어떤 바이어스나 이런 것들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페르미 레벨은 항상 일정한 위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플랫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에너지 밴드를 그릴 때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의 가정을 해보죠. N타입 세미컨덕터 두 개를, 농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N타입 세미컨덕터 두 개를 X는 0이라는 위치에서 접합을 시키고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를 유지를 했을 경우에 알아보는 거죠.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 보면 no current and net energy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왜 no current냐? 제가 PN 접합 다이오드 설명할 때 얘기를 했는데, no current라고 해서 캐리어 이동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동하는 게 서로 밸런스가 맞아서 상쇄돼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그 말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매트리얼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일렉트론의 수는 정확하게 2번에서 1번으로 넘어오는 일렉트론의 수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레이트를 이렇게 표기를 할 때 R12는 매트리얼 1에서의 전자의 농도 곱하기 매트리얼 2에서의 홀의 농도가 되고요. R21은 매트리얼 2에서 전자의 농도 곱하기 매트리얼 1에서 홀의 농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스 액션론은 다들 아시죠? MP는 NI 제곱입니다. 같은 물질 내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 요 물질만 봤을 때 전자와 홀의 농도가 NI 제곱으로 같아야 된다. NI 제곱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1번의 전자의 농도와 2번의 전자 농도, 홀의 농도죠. 홀의 농도 곱한 거랑 2번의 전자의 농도와 1번의 홀의 농도 곱한 게 같다. 이 얘기는 서로 넘어간 게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풀어서 써주면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나옵니다. 네, 간단하게 이거 상쇄시키고 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F1E가 F2E가 F1E와 F2E가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페르미디락 펑션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수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걸 놓고 쭉 계산해보면 결국 페르미 레벨이 같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재료나 물질에 상관없이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는 항상 이 페르미 레벨이 같은
레벨이 돼야 된다. 즉 레벨을 맞춰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에너지 밴드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보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가깝죠. 그러면 N타입 세미컨덕터입니다. 여기 보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가깝죠. 그리고 EI를 그려봤을 때 EI보다 EF가 더 높죠. 그러면 N타입 세미컨덕터입니다. 어쨌든 N타입 세미컨덕터 두 개를 붙이는데 두 개를 붙였을 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퀴비용 컨디션 상태에서 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페르미 레벨이 서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 한쪽을 고정을 시키고요. 이쪽을 예를 들어서 고정을 시키죠. 둘 다 흔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에너지 밴드를 페르미 레벨 맞추려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죠. 올려주면 이쪽에 여기 붙는 부분, 이 부분은 밴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위로 올려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위로 휘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페르미 레벨은 이렇게 일정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밴딩이 일어나고, 자, 밴딩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일렉트릭 필드도 존재하고 포텐셜도 존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밑에 거를 살펴보죠. 밑에 걸 보면 요거는 N타입이고 요거는 P타입인 걸 알 수 있죠. 그래놓고 요거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고정시켜 놓고 요 페르미 레벨을 맞추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위로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네요. 많이 올려야 되죠. 그러면 이 컨덕션 밴드가 요 엣지 쪽은 어쨌든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붙어 있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올려버리니까 요렇게 밴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일렉트릭 필드도 존재하고 포텐셜 변화도 존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에너지 밴드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B타입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를 이렇게 뒀을 때 에너지 밴드를 그려서 알아보자는 거죠. 요거를 접합을 시켰을 때. 그럼 가까이 일단 떨어뜨려 놓고 에너지 밴드를 그립니다. 이때 컨덕션 밴드를 다 이렇게 밸런스 밴드 위치를 맞춰줘야 되겠죠. 맞춰준 상태에서 보면 페르미 레벨이 컨스탄시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 컨스탄시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을 고정시켜 놓고 이거를 내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끝에 부분은 연속적으로 연결이 계속 되려고 하다 보니까 붙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밴딩이 일어납니다. 밴딩이. 그리고 뭐 컨덕션 밴드 이렇게 밸런스 밴드 페르미 레벨에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거고 결국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에너지 밴드가 그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 이 밴딩이 일어나는 부분에 일단 캐리어가 존재하는 걸, 캐리어가 아니고 차지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차지 때문에 당연히 일렉트릭 필드도 생기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압 강화도 생기겠죠. 이쪽 전압이 굉장히 이쪽 전압보다 높겠죠. 이거는 차지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퀴비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PN 접합 다이오드의 포텐셜, 일렉트릭 필드, 그 다음에 차지 덴시티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직관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앞에서 이렇게 에너지 밴드를 그렸죠. 에너지 밴드를 제가 왜 그리는 게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에너지 밴드를 그린 상태에서 포텐셜을 어떻게 구하냐? 포텐셜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어떤 특정 레벨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그냥 이 컨덕션 밴드를 이렇게 Y축, X축이네요. 컨덕션 밴드 위쪽을 잡고 X축을 기준으로 반전을 시켜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포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왼쪽 편을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마이너스들이 분포를 하니까 더 낮은 전압일 테고 간단하게 이런 포텐셜 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포텐셜 변화를 비트윈 포텐셜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다시 또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별로. 이때는 포화송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포화송 이퀘이션이 이거죠. 전자기학 시간에 다들 배우셨죠. 수식이 요게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수식에서 봤을 때 이 포텐셜로부터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부호입니다. 부호 마이너스 5. 자, 그럼 각각 한 텀씩 적분을 해주면 일렉트릭 필드는 포텐셜을 미분한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일렉트릭 필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울기를 보죠. 적분한다는 게 기울기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기울기가 없죠. 0이죠. 0에다가 엣지 쪼개면 조금씩 기울기가 생깁니다. 기울기가 양이죠.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일렉트릭 필드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점차 증가하죠. 기울기도 이렇게 점점 증가하니까요. 그러다가 요 0인 엣지 부분, 접합 부분에서 최대의 기울기를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 일렉트릭 필드도 최대값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를 하죠.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 했죠.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조다. 계속 플러스입니다. 기울기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일렉트릭 필드와 차지, 덴시티의 관계를 살펴봐도 여기는 이제 부호는 사라지네요. 부호는 사라지고, 자, 일렉트릭 필드를 미분하면 차지 덴시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해줍니다. 미분을 해주는데 여기 보니까 일정하죠. 기울기가. 그러면 요 영역 내에서 값도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뚝 가지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기울을 가지니까 플러스 값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에너지 밴드를 그리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포텐셜,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분포, 마지막으로 차지 덴시티까지 바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만약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해석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 pn 접합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까 pn 접합을 붙이면 P타입 세미컨덕터에 있던 홀들이 디퓨전에 의해서 일렉트론이 많이 존재하는 N타입으로 이동하고, N타입에 있는 전자들은 디퓨전에 의해서 P타입 세미컨덕터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동된 전자, 여기 이제 N타입에서 P타입으로 이동한 전자는 P타입에 존재하는 홀과 재결합을 하게 되죠. 재결합하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다 보면 여기 접합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캐리어들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픽스드 차지들만 존재를 하는데, 이 픽스드 차지는 각각 도핑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주입한 도펀트가 되겠고요. 이건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이온이 되는 거고요. 요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일렉트릭 필드도 이렇게 생기고 포텐셜 드랍도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차지가 존재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 각각 일렉트릭 필드와 포텐셜을 어떻게 계산하냐? 자, 그러면 앞에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각각 차지 덴시티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에 대해서 분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간단하게 에너지 밴드 그린 다음에 에너지 밴드 뒤집고, 그리고 미분하고 마이너스 부호 붙이고, 그 다음 다시 미분해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구했었죠. 이제 수식적으로 알아보면 우리가 P타입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를 붙이면 가운데 디플리션 영역이라는 공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픽스드 차지만 존재를 하죠.
그래서 디플리션 어프로क्시메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디플리션 영역 내에서는 전자와 홀의 농도가 없죠. 그래서 오로지 차지가 ND, NA만 존재를 한다는 거고, 아웃사이드 영역에는 이게 다 존재를 하지만 서로 상쇄돼서 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차지는 PN 접합의 디플리션 영역 바깥쪽은 다 0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이유는 각각 플러스인 도너 이온과 자유 일렉트론인 전자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구했으면 이걸 바탕으로 포화성 이케이션을 활용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 있겠죠. 대신에 요거를 이제 지역별로 나눕니다.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구간별로 나눕니다. 여기 보면 P타입의 접합 부분, 엣지 부분에서 0까지는 이렇게 마이너스 2NA가 되고요. NA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기 때문에 마이너스 9를 붙인 거고요. 부호 헷갈리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N타입에서는 플러스 기호에 도너들이 남는 거고요. B타입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억셉터가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다 구해줬고, 이건 뭐 면적 계산하는 건데, 뭐 면적 해보면 어쨌든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차지 뉴트럴리티 특성인 거죠. 그래서 이걸 쭉 풀어보면 간단하게 나오죠. NAXP0 곱이랑 NDXN0는 항상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도핑 농도가 더 높은 곳은 어떻게 되나요? 공핀 영역이 더 작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식을 포화성 이케이션을 적용을 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해봅시다. 그럼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마이너스 x0부터 x, 마이너스 x0부터 x, 요거를 적분을 해주는 거죠. 해주는데 여기 보면 에너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해주고, 이건 이제 x를 요렇게 넘기고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온 거고요. EX 마이너스 EXP0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일렉트릭 필드가 당연히 이쪽에서는 0이겠죠. XP0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쭉 적분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마이너스 부호가 없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XP0를 기준으로 X가 점점 커진다. 그러면 리니어하게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반대 영역,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너만 존재하는 영역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보면 0일 때, x가 0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값이 마이너스 2만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리니어하게 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걸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 부분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맥시멈 값을 가진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아까 앞에서 구한 일렉트릭 필드를 활용해서 포텐셜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포화성 이케이션을 활용하면 되죠. 포화성 이케이션은 이 파트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일단 한번 미분을 해주면 dx, dv는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dx를 곱해줘가지고 넘겨주면 dv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d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구역을 나눠서 적분을 해주죠. 마이너스 xp0부터 0 범위,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포텐셜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 이러한 식에서 지금 EX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여기 EX죠. X 플러스 XP0 관련된 수식만 나오죠. 그리고 이걸 적분하면 EX제곱 플러스 XP0X 플러스 EP0 제곱이 나오죠. 요거는 0이고요. 포텐셜이 왜냐면은 기준점인데 XP0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빼주고 포텐셜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보면 제곱에 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용형에서 이렇게 제곱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N타입 사이드도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바탕으로 X축을 기준으로 이걸 뒤집어지면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직관적으로 엘렉트릭 필드와 포텐셜 차지 데인시티를 구한 방법과 비교했을 때 이 방법은 정확하지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죠. 구간을 나눠서 적분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말고 앞에서 말한 그 단순히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